일본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학수고대해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화상 정상회담. 결국 일본의 간절한 바람대로 바이든과 기시다의 82분간 화상 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기시다 총리는 차라리 정상회담을 하지 말걸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과 일본의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자리였다 라며 일본을 조롱했습니다. 류웨이둥 중국 사회과학원 미중관계연구원은 일본은 미국을 보호자로 여기는 만큼 이번 회담은 일종의 순례라고 언급한 뒤에 일본 신임 총리는 양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충성도나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류 연구원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신경을 쓰지만 일본은 한반도, 랴오이다오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 라며 이번 회담에서 많은 이슈가 다뤄졌지만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을 조롱한 중국의 발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완전히 충격에 빠져버린 이유는 놀랍게도 중국이 아닌 바로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려 82분 동안 화상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말끝마다 한국의 중요성만 강조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회담 중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일본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는지 한국과 정상회담을 하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라고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미국은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은 화상 정상회담 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대한 언급은 확실히 없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구도가 우크라이나를 두고 역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기업은 미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한국에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일본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러시아는 벨라루스에까지 러시아군을 보내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에서까지 군사를 배치하며 우크라이나를 사방에서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첩보 부대장인 키릴로 분다노프 장군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안타깝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의 도움 없이 러시아의 총공세를 막아낼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다노프 장군은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암울한 시나리오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폭격기와 로켓포로 먼저 우크라이나의 탄약고와 최전방 참호석 병력을 집중 공격하면 군이 매우 빠른 속도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뇌부는 최전선의 방어 보급을 조율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전선에서 홀로 싸우는 현장의 지휘관에게 쏠리게 될 것이라며 일단 손에 쥔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는 버티겠지만 보급 없이 버티는 군대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러시아군 전문가인 로버트 리는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를 쏟아붓는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격 시작 후 첫 30-40분이면 우크라이나 동부군을 초토화할 수 있다 라는 무서운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압박할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죠. 러시아가 최근 몰도바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몰도바는 에너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전체의 천연가스 공급을 담당하다 보니 이를 언제든 무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압박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과 한국이었습니다. 미국만으로는 약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함께 러시아의 반도체와 TV,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공급을 한 번에 끊어버리게 되면 러시아 경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한 고강도 경제 제재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 대러시아 수출 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은 최근 미 반도체 산업협회 측에 전화를 걸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차단 등 새로운 대러 수출 제한을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보도했습니다. NSC는 이들에게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SIA의 한 관계자는 NSC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이례적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공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중대성을 직설적이고 엄중한 표현으로 전달해왔다며 NSC는 정부가 모든 옵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SIA는 금융제재, 이란과 북한처럼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통제, 중국 화웨이에 적용한 것처럼 외국산 제품 선적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규칙을 러시아에 적용하는 문제 등 일련의 조치 가능성에 대한 명확성을 모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업계의 준비는 러시아에 있는 직원들이 정보 기술에 대한 보호가 잘 돼 있는지 확실하고 대러 수출 중단을 준비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등에 대한 대러 수출 제재가 시행되면 러시아는 스마트폰과 주요 항공,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내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시면 삼성이 3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의 애플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은 당연히 삼성전자와 LG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어느 제품도 일본산은 찾기가 힘들죠. 이렇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한국만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미국도 한국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해진 반면 일본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해 지지율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한국의 삼성과 SK가 미국에 수십조 원의 투자를 했다며 한국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8.2조 원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TSMC에 지급하면서까지 일본 내 TSMC 공장을 유치하자 미국에서는 TSMC의 미국 투자를 일본이 일부 뺏어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을 손절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죠. 현재 일본은 미국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충격적인 만행이 전 세계에 드러나면서 미국을 포함해 유럽 등 주요국들이 일본을 속속들이 손절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일본의 통계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평균 2만 명이 넘었던 일본 내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까지 떨어지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은 뭐하고 있나? 일본은 코로나가 사실상 끝났는데 한국의 K방역은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라며 한국을 대대적으로 깎아내렸던 거 여러분들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우리는 절대 일본을 믿을 수 없다 라며 의심을 해왔지만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일본의 확진자 수는 다시 5만 명 가까이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23일 NHK 방송에 따르면 22일 밤 집계 결과 일본 전역에서 새롭게 확인된 하루 감염자는 54,576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딱 2달 전보다 무려 1,09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비웃으며 K방역은 일본보다 훨씬 못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던 시기에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9월 중하순부터 이상할 정도로 급감하기 시작한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이하로까지 떨어졌고 10월 25일 영업 제한을 해제해 전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환호를 받았고 결국 10월 31일 집권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선거 직후인 11월 초 100명 미만이 됐고 같은 달 22일 50명까지 내려가자 전 세계가 일본 코로나 확진자 수 집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간 방송에 잘 나오던 전문가들은 있음 갑자기 사라졌다고 일본 현지 한국인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조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화를 일으키며 사멸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분석을 공표하기도 했죠. 선거 기간 동안 갑자기 100명 이하로까지 줄어들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 갑자기 5만 명을 돌파한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 현재 이러한 일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 아랍뉴스, ABC뉴스, US뉴스, 힌두스탄 타임스 등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일본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얼마나 추락해야 일본의 자민당이 물러날지, 일본 국민들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만 한국과 같은 촛불 집회를 열어 자민당을 몰아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